네, 안녕하세요. IBM 인천센터 박성미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준동사 파트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준동사 있죠? 제일 먼저 투부정사, 또 뭐가 있죠? 동명사, 또 하나가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좀 약간 어렵기도 사실은 하고요.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 오늘 차근차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보시고 조금 막혔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잘 리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준동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는 기본적인 뜻은 알아야겠죠.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면서 기본 뜻은 뭐뭐 하는 것이에요. 투부정사에서 되게 특이한 것은 비동사 뒤쪽에 여러분 동사는 기본적으로 ing를 쓰거나 ed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동사를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란히 쓰고 싶어서 뒤쪽에 있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게 기본 규칙인데요. 근데 비동사 뒤쪽에 아주 예외적으로 ing나 pp라고 하는 ed를 쓰지 않고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이나 목표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표라는 단어로 뭐 goal이나 aim이나 좀 o로 시작하는 긴 단어 objective 들어봤죠? 그다음에 독해에서 많이 보는 또는 엘세에서 많이 보는 purpose라는 명사. 이런 명사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는 항상 정답을 to 부정사로 써서 국어 때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뭐뭐 하는 것은 동명사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앞에 있는 단어가 목적이나 목표면 항상 뒤에는 to 부정사만 쓰는 게 첫 번째 암기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데요. 동사랑 동사를 나란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명사는요. 박쌤 토익 이런 거 가능하죠. 박쌤 명사, 토익 명사 가능하고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 막 이런 거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문자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딱 하나 동사는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랑 동사를 연결하고 싶어서 영어가 쓰는 게 이제 가운데 기본적으로 to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 동사 사이에 to를 쓰거나 동사 동사 사이에 to를 쓸 수는 없는 경우는 ing를 붙이는 게 이제 다음에 배울 동명사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want to라는 동사 있죠. wanna be 할 때 그 to, hope to 또는 뭐 need to 또는 plan to 이런 to가 모두 다 to 부정사 to 뒤에는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to 부정사 to는 뒤에 동사예요. 전치사 to가 아닐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는 되게 특이하게 문장에 이렇게 맨 앞에 시작에 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to get the word 있고 뒤쪽에 콤마 보이죠? 그래서 reward를 받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to를 우리 영어에서는 in order to라고 하게 됩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기억나요? 목적이나 목표할 때 그 to는 뭐뭐 하는 것이었고요. 여기 있는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문장의 시작에 쓰고 바로 뒤 항상 동사 원형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비가 멈췄어요. 그쵸? 근데 많이 들어봤던 표현 중에 It is supposed to rain today. 오늘 비 온대요, 선생님. 이런 문장처럼 be supposed to라는 구조가 있어요. 앞쪽에는 비동사 뒤에 pp 수동태를 쓰고요. 영어에서 to 부정사는 대부분 수식어니까 묶어서 버려주면 됩니다. 그 동사들, 대표적인 동사들 지금 네 가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be supposed to가 있고요. 두 번째는 be expected to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고요. be required to도 있고 우리 장려하다 할 때 be encouraged to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 pp를 쓰고요. to 부정사 통으로 묶어서 날리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사역동사 우리 have나 make나 let이라는 사역동사 있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그 사역동사 패턴은 우리 else 할 때 let me find out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let's go 이런 거 있죠. let이라는 동사 뒤쪽에 me라고 하는 목적어 또는 us라는 목적어 뒤쪽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저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를 써도 돼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직접 하는 거라면 능동의 동사 원형 된다라고 하면 pp 수동을 쓰게 되고요. 토익에서 사역동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준사역동사 help이란 동사예요. 준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목적어를 쓰고요. 뒤쪽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가운데 있는 목적어 자체를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다. 동사 두 개가 분명히 박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help이라고 하는 준사역동사는 동사를 나란히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부정사였어요.
자, 두 번째 동명사로 왔습니다. 동명사는 VING라고 해서 구가때 뭐뭐 하는 것이고요. 동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명사는 명사예요. 그죠?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되어서 어쨌거나 역할은 명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전치사가 왔다고 하면 우리 아까 전치사가 필요한 건 목적어라고 말해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쓸 건데 전 이 자리에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 타동사는 뒤쪽에 목적어를 쓰는 거죠. 그럼 동명사는 항상 바로 뒤에 목적어 명사를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정리할 수 있네요. 전치사 뒤쪽에 명사나 동명사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가 있어요. 동명사를 쓸 거고요. 없어요. 명사를 쓸 거예요. 예문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앞쪽에 by라는 전치사 뒤쪽에 목적어 명사 contact가 왔고요. 동명사로 contacting이 왔는데 뒤쪽에 지금 보니까 the person이라고 하는 명사가 왔으니까 명사 앞쪽에 동명사로 contacting을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명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여러분 아까 동사랑 동사를 이어주고 싶은데 이을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 붙이는 게 이제 to였습니다. 그렇죠? 영어는 to 부정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말은 동명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말은 동사랑 동사 사이 기본은 to를 씁니다. 동명사를 쓰는 동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명사를 쓰는 동사들을 꼭 암기할 거예요. 됐죠?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는 투부정사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려하다 consider ing고요. 두 번째 끝내다 finish ing, 세 번째 추천하다 recommend ing, 옆에 있는 그 부정뜻 ing, 부정뜻이 뭐죠, 여러분? 부정뜻은 말 그대로 부정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 저는 좋아하다 like를 쓰는데 우리 동사를 부정할 때 앞쪽에 this를 붙입니다. 그죠? this하지 마 할 때 그 this예요. 그럼 dislike는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건 안 좋아서 ing 씁니다. 우리 영어로 A로 시작하는 피하다라는 동사 영어로 뭐였죠? avoid가 있죠. 피하는 건 나쁩니다. 맞닥뜨려서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avoid는 뒤쪽에 ing를 쓰고요. 다음에 G로 시작하는 우리 포기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give up이라고 해요. 저 give up도 뒤쪽에 ing를 써요. 포기하다는 안 좋은 거니까요. 따라왔나요? 자, 동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지금 아래쪽에 정리되는 네 가지는 to가 보이죠. 여기는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럼 우리 전치사 to는 뒤쪽에 명사를 쓸 거고 이 자리에 동명사를 쓸 수 있었는데 여기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뒤쪽에 동명사를 쓴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to는 to인데 뒤쪽에 동명사를 쓰는 to가 네 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ing라고 하고요. 어디 헌신하다, 전념하다 할 때 be committed to ing, dedicated to ing, devoted to ing. 여기 to ing로 끼고 외우는 그 to가 전치사 to 중에서도 동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배웠고요. 저희는 이제 분사로 왔습니다. 분사 모양을 일단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 현재 분사는 VING, 뭐뭐 하는 능동의 뜻이고요. VED는 과거 분사라는 이름으로 뭐뭐 된 수동의 의미입니다. 동명사랑 모양이 조금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이제 분사의 위치입니다.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된이니까 기본 역할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 곳에 분사를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정리는 이렇겠죠. 블랭크 앞쪽에 더라는 관사,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 앞쪽에 이제 형용사 쓸 거죠. 그 자리에 분사 쓸 수 있고요. 자, 조건이요. 지금처럼 앞에서 이렇게 꾸밀 때는 항상 되는 명사를 보고 이 명사가 직접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해석으로만 구분합니다. 되는 명사를 잡고요.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해석으로만. 옆에처럼 명사가 앞에 있고요. 뒤에서 분사가 꾸민다고 하면 뒤에서 꾸밀 때는 능수동태 모양을 따져줍니다. 그래서 바로 뒤쪽에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진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다, 그죠? 앞에서 꾸밀 때는 해석으로 갑니다. 뒤에서 꾸밀 때는 능수동태예요. 여러분 능수동태가 뭐죠? 저 능동은 목적어 있는 거고 수동은 목적어 없는 거여서 뒤에 명사를 찾아가겠다는 거. 우리 나중에 예를 같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또 다른 게 나왔네요. 하나는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made the sneakers에서 sneakers를 만들었다 예요.
이 두 가지 영어 단어 중에서 made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죠? 앞에 있는 made, 뒤에 있는 made. 근데 조금 역할이 다른 거 이해했을까요? 자, 우리 made라고 하는 VED 모양. made는 과거 동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 과거 동사는 궁극적인 역할이 동사가 되고요. made는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뭐뭐된 과거 분사의 역할입니다. 분사인 궁극적인 역할은 형용사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아까 기억나요?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 타동사니까 목적어 명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made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찾습니다. 앞에 명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은 과거 동사가 되고요. 없으면은 과거 분사가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made in China에서 made 바로 뒤에 in이 전치사니까 묶어서 버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made는 과거 분사가 되고요. 옆에 있는 made sneakers에서 더라는 관사된 sneakers가 명사니까 얘는 과거 동사가 된다는 이야기. 자, 과거 동사인지 분사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문장에 동사를 또 쓸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뒤쪽에 명사를 찾는다고 해서 이런 구조가 나왔다고 하면요. 자, 앞쪽에 더라는 관사, 뒤쪽에 명사가 왔다고 하면 명사 앞에는 항상 형용사니까 형용사절에 나와 있는 그 made는 항상 과거 분사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더 뒤에 있는 made, ed 같은 단어는 전부 다 분사가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앞에 더가 있는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단어는 분사가 됩니다. 더가 없을 때는 바로 뒤에 모양을 보고 전치사가 오면 묶어서 버릴 거니까 분사가 되고요. 더라는 관사의 명사가 오면 얘는 과거 동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분사 파트 두 번째입니다. 여기 분사는요, 분사 관용 표현입니다. 그럼 저는 그 관계대명사 제가 설명할 때요, 관계대명사 할 때 저는 워킹맘이에요. 일하는 엄마, 이런 워킹맘 들어봤죠? 그럼 저희 집에 아주 한정판 장난감이 있어요. 그럼 한정판을 영어로 limited edition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 관용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용은 이렇게 아예 굳혀져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거예요. 국어로 뭐 대박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세트로 같이 암기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7번째예요. 일하는 엄마하고 한정판 했으니까 지속하는 인상할 때 lasting을 써요. lasting impression이고요. 완제품은 finished product 완제품. 그다음에 아래쪽 기존 설비는 existing equipment라고 하고요. 상세하는 detailed information. 그다음에 주문 제작 제품은 customized product라고 하고 서면동이 손으로 쓰는 거죠. written consent라고 합니다. 오르는 가격은 rising price. 첨부된 파일은 attached file. 마지막에 선호되는 수단은 preferred means인데요. 여기 약간 규칙이 보이나요? 지금 제가 분사를 명사 앞에 썼어요? 뒤에 썼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분사를 명사 앞에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갈 때만 이 관용을 쓰고요. 뒤로 가게 되면 모두 다 규칙이 다시 능수동태로 바뀐다는 거 기억할 거예요. 자, 아래쪽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사의 가장 어려운 분사 구문으로 왔습니다. 분사 구문은 첫 번째는 분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분사 구문은 문장이었던 걸 바꾸는 거고요. 분사는 그냥 형용사 역할인 걸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여러분 맨 앞에 before 접속사 보인다. 그죠?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접속사를 뺐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의미를 찾아냈다. 저는 이걸 안 써도 돼요. 불필요하잖아요. 그죠? 버리되 대신 조건은 접속사를 뺐기 때문에 저는 문장 두 개를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뺀 경우에 주어,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접속사 뒤쪽의 주어는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주절,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을 하는데요. 영어는 다른 경우가 많지만 토익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가 항상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걔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생략하면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동사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동사의 ing, 원래 원형의 ing만 붙이게 됩니다. 여기는 enter이란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여서 entering 이렇게 쓰는 게 분사 구문을 바꾸는 방법이 된 거죠.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문장 맨 앞에 if라는 접속사 안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주어 동사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어는 주절의 주어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를 지워줍니다. 뒤쪽의 동사가 is인데요. 첫 번째 동사의 원형에 ing였죠. 그럼 be에다가 ing니까 being sold라고 만들어주고요.
근데 being sold는 뭐뭐된 이거 자체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고 sold 자체가 아까 뭐뭐된 수동이니까 being sold를 쓰나 sold나 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being 자체를 생략해서 if sold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분사 구문은 왜 쓰는 걸까요? 그럼 분사 구문은 길었던 문장을 아주 짧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버리고 짧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규칙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접속사는 문장을 이어줍니다. 접속사는 문장 주어, 동사를 쓸 건데요. 주어가 없어지면서 동사를 쓰지 않고 그 동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의 모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ing 가능하고요. pp 가능해요. 대신 분사 구문은 능수동태의 규칙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뒤쪽에 목적어가 있다면 ing를 쓰고요. 없다면 ed를 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준동사 모두 정리했고요. 그럼 전체적인 지금 중에서 준동사는 일단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모든 수식은 부사가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된 건 볼게요. 자, 첫 번째 비동사 뒤에 동사는 ing나 pp였지만 투부정사 쓰는 경우는 목적이나 목표였던 거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to를 우리 세 단어로 뭐라 바꿀 수 있었죠? in order to로 썼던 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동태 동사 be supposed to 있었고요. be required to 있었고 be expected to 기억하면 되고 사역동사 make나 let이나 have 있었고 let it go 이런 것처럼 목적어 쓰고요. 동사 원형. 그다음에 사역동사보다 더 중요한 준사역동사 help 있었던 거. 뒤에 목적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뒤쪽에 동사 원형 썼습니다. 동명사였습니다. 자, 동명사는 명사랑 동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됐죠. 대부분의 동사는 타 동사니까 뒤 목적어 명사 있으면은 동명사, 없으면은 명사였던 거. 그다음에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 어떤 거 있었죠? 그래서 끝내다 finish 있었고요. 고려하다 consider 있었고요. 추천하다 recommend 있었고 또 하나가 부정의 뜻 있었던 거. 그다음에 동명사 관용할 때 우리 뭐뭐 하는 걸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ing 전념하다 어떤 거 있었죠? be dedicated to ing, committed to ing, devoted to ing 그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분사였습니다. 분사하는 역할이 형용사였었고요. 제 첫 번째 사실 분사에서 중요했던 건 얘가 과거 분사입니까? 과거 동사입니까?를 구분하는 거예요.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였던 거 기억을 하고요. 분사가 앞에서 수식할 때는 우리 해석으로 해서 명사가 직접 하는 건지 되는 건지 그다음에 뒤에서 수식할 때는 능수동태였던 거 기억을 하고요. 관용 표현이 있었죠. working mom, limited edition 아니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상세한 정보는 영어로 detailed information이었고요. 첨부된 파일은 영어로 attached file 있었고 기존 설비 영어로 existing equipment 이런 것들 preferred means 이런 것들 기억을 한번 해봐주면 되고 조건은 명사 앞에 있었을 때 그다음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문장이었던 걸 짧게 바꿨고요. 접속사 뒤쪽에 주어, 동사, 근데 주어가 없어지면서 접속사 뒤에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요. ing나 ed 가능했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어, 명사였던 거. 능수동태 방법을 맞춰줬습니다. 저렇게 준동사 기본 이론 배웠고요. 관련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